안녕하세요. 상쾌한 기술사 세실입니다. 이번 시간엔 건설안전기술사 게임오버 시리즈 중 필살 합격 답안인 화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사가 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실제 출제된 기출 문제들입니다. 화재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었죠. 대부분이 용접 작업 시 화재 방지 대책, 화재 감시자 배치 기준, 화재 시 구조물 안전성 평가 방법 등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117회에는 한 회차 시험 내에서 10점 문제와 25점 문제가 모두 출제되기도 했었죠. 저 역시 상기 시험 문제에서 일부 문제는 실제 선택을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뒤쪽에서 공개할게요.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개요, 원인, 대책 그런 순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변경해서 답안을 작성해 볼게요. 지난번 콘크리트 열화 문제, 내구성 저하 문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서론, 문제점 및 메커니즘, 원인, 대책, 그 다음에 안전진단, 상태평가, 보수보강, 보수보강 시 안전대책, 결론까지의 순이고요. 추가 필요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도 첨부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안 작성 시 키포인트는 단순히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재 이후의 절차인 손상된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건설기술진흥법상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도심지 초고층 주상복합시설 건설 현장의 화재 예방 관련 안전조치 사항을 설명하시오. 문제는 이렇게 거창하게 나왔지만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이라는 주제도 주어졌고, 결국 쓰는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화재 문제가 나오면은 선 당연하게 나와야 되겠죠? 두 줄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 화재 감시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재 감시자 배치 기준 보시면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 건축물의 지하장소, 두 번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또는 단열공사 현장, 세 번째, 액화석유 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네 번째, 불꽃의 비산거리 11m 이내, 다섯 번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화재 감시자의 배치 기준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재 감시자의 업무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화재 위험 장소의 화재 위험 감시 및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업무만을 하여야 함. 첫 번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 진화 능력 구비. 두 번째, 화재 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세 번째,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 네 번째, 비상경보 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 다섯 번째, 용접, 용단 작업 등 화기 작업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 및 발생 여부 확인. 이 30분 동안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잠열 또는 축열 등을 계속 감시해서 나중에 화재로 크게 발화가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다섯 번째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 감시자의 배치 기준, 화재 감시자의 업무까지 봤고요. 그 다음 불티의 특성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비산 불티의 특성, 첫 번째, 용접, 용단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두 번째, 비산 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 거리가 달라진다. 세 번째, 비산 불티는 1600도 이상의 고온체이다. 저는 답안 쓸 때 1600에서 3000도씨라고 작성했습니다. 네 번째,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 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에서 3mm 정도이다. 다섯 번째, 가스 용접 시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 방향에 따라 비산불티의 양과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하겠죠. 여섯 번째, 비산된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축열 또는 잠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최대 비산거리는 11m이다.
요거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불태의 특성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화재의 문제가 나왔으면 화재 위험이 높은 건설 자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도장 공정에서는 씬너, 도료, 에폭시 등이 있겠고요. 방수 공정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제, 그다음에 방수 시트 있겠고요. 세 번째, 장비 등을 사용하게 되면은 석유류가 들어가겠죠. 등유, 경유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 겨울철 보양하는 공정이 있으면 갈탄, 수탄, 고체연료 등이 있겠고요. 다섯 번째, 용접 공정이 있을 때는 산소와 아세틸렌. 여섯 번째, 마감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레탄 폼, 스티로폼 등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공정으로 도배지, 각재, 비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재의 분류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A형, B형, C형, D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대상 가연물, 소화 방법, 소화 약액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방약이라고 외웠거든요. 대상 가연물은 A형은 고체, B형은 액체, C형은 통전전기, D형은 가연석 금속. 소화 방법은 똑같이 A, B, C, D 순으로 해서 냉각소화, 질식소화, 냉각질식소화, 분리소화. 그 다음에 소화 약액으로는 물, 분말, 포말, CO2, C형은 분말, 할론 CO2, D형은 특수분말. 이렇게 표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화재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이 당연히 나오겠죠. 대책을 작성하실 때 시공 중에서 할 수 있는 건진법상 시공 중 대책,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특법상의 관리 대책,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눴습니다. 자, 시공 중 대책으로는 단열재 지하 적치를 금지한다,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인근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다, 밀폐 공간을 환기한다, 화재 감시자를 배치한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PTW를 작성을 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 즉 위험성 평가를 사전에 작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위험 예지 훈련을 한다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용 중에서는 AI 또는 CCTV 등을 적용한 감시 시설을 설치를 하고 피난 안전구역도 설정을 하고 방화문을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임의 용도 변경도 금지를 하고 소화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지속한다. 이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공통 대책으로는 소화기 비치 철저, 화재 진압 훈련 실시, 누전 차단기 사용, 정기적인 환기 실시, 전선의 피복 손상 여부 확인, 방화구획 설치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대책까지 작성이 완료된 거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대책까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으면 그 구조물은 손상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건설 중인 구조물이라면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점검, 진단을 해서 보수 보강을 이루어야 할 거고요. 유지 관리 중인 구조물이라면은 시특법상에 의거해 가지고 긴급 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서 이 구조물은 보수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화재 발생 피해를 입은 구조물에 대한 관리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내구성 저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육물화비로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렸잖아요. 자, 유광검사, 미세균열인지 중광균열인지 대형균열인지 검사를 하고, 물리적 시험, 압축강도 시험, 동결융의 시험을 하고, 화학적 시험인 탄산화 시험, 알카리 골재 반응 시험, 염화물 시험을 하고, 비파괴 시험,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는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방사선법, 복합법, 진동법 등을 하게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철골 구조물이라면 이 비파괴 시험에 방초자치모화가 들어가면 되겠죠. 방사선법, 초음파법, 자기분말 탐상법, 침투액상법, 와류탐상법,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검사를 하고 나면은 상태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구성 저하에 대한 잔존 수명 A, B, C, D, E 등급 중 무슨 등급인지를 평가를 하고 상태평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상태평가를 하고 나서 그 상태에 따른 조치가 상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화재 같은 경우는 A, B, C, D, E로 나누지 않고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눕니다. 자, 1급 같은 경우는 경미한 화재, 필요시 마감재 일부만 보수하고, 2급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일부 박리가 돼서 부분 제거 후 무수축 몰탈 보수, 3급 철근의 일부분이 노출되어서 철근 노출부에 대한
보강공법을 적용을 하고 4급 같은 경우는 주군이 노출돼서 전체적으로 폭열이 일어났다고 보고 부재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수보강 기준에 대한 표도 작성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보수보강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보수보강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보수 방법은 표충조치빅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표면처리공법, 충전공법, 주입공법, 치환공법, 빅스공법. 보강공법은 강제 앵커공법, 강판 보강공법, FRP 보강공법, 프리스트레스공법, 단면 증설공법, 탄소섬유 시트 부착공법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조 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 실시한다는 이런 내용 하나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해 주셔야 될 게 보수 보강 시 안전대책입니다. 이 보수 보강 시 안전대책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3E에 따라서 교육적 대책인지 관리적 대책인지 기술적 대책인지 심리적 대책인지 생리적 대책인지로 나눠가지고 소팅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례를 첨부를 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단열재 잠열을 확인했다. 단열재 주위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했을 때 그 불꽃이 단열재에 튀어서 최소 30분 이상 잠열과 추결을 관리를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무용접 트러스를 적용했다라고도 하나 작성을 했었는데, 통상에 우리 외장 공사 시공을 할 때 트러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 반드시 따라 붙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용접 트러스가 아닌 비용접 트러스를 적용했다는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스크류와 볼트만을 가지고 체결을 한 공법을 적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피 통로 비상구에 확성기, 비상경보장치, 비상랜턴 등을 선 배치를 해서 대피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도 넣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도 혹시라도 시간이 남는다든가 추가로 더 작성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포감을 극복하고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상황 판단 없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는 말 것, 불난 곳에 반대 방향으로 대피할 것, 고립 시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릴 것,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금지할 것, 이런 내용도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은 반드시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작성을 다 하시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든가 칸을 좀 더 채우고 싶다거나 하실 때 넣어주시거나, 또는 문제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내용을 꼭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재 문제 역시 지난 시간 공부했었던 콘크리트 열화, 내구성 저하 문제처럼 가능하시다면 마지막 문제로 선택하셔서 3페이지를 넘겨서 4페이지 또는 5페이지까지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뭔 개소리야! 작성할 양이 좀 많을 수도 있겠고 조금은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하기만 하면은 45점은 반드시 넘길 수 있는 진짜 확실한 기회이니까 꼭 화재 문제 선택하셔서 끝까지 4페이지까지, 가능하다면 5페이지까지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123회 때 3교시 25점짜리 1번 문제를 선택해서 47점을 받았었습니다. 화재에 대한 답을 몇 차례 작성도 했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베이스로 작성을 한 후에 얻은 점수였기에 화재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재 문제는 화재 감시자 배치 기준 및 화재 감시자 업무, 물티의 특징, 화재의 분류, 화재 방지 대책, 구조물 안전 진단, 상태평가, 보수 보강 시 안전 대책,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마무리하면 끝!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술사 세실이었습니다.